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제 13강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골반 및 죽은 엉덩이 살리기 마지막 시간인데 운동 손상 예방학의 핵심을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 골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골반, 또 인체의 중심, 척추와 인체 중앙을 지나가는 선, 그리고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가장 핵심적인 그것이 바로 골반이고 그 골반 주변에 있는 엉덩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잘 확인하고 여기에 전문가가 된다면 어떠한 운동 손상도 예방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손상도 교정할 수 있고 또 재활운동 시킬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골반 및 죽은 엉덩이 살기 마지막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외에도 계속해서 있는데요. 추후에 또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엉덩이 뒷근육이죠. 엉덩이의 어떤 그 성형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근육을 만드는 것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육과 뼈를 정확한 위치에 다시 돌려놓고 그리고 그 근육을 스트레칭하면서 근육의 어떤 그 강도를 더 높여주는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뒷근육 늘리기인데요. 여러분들 이것을 유의하게, 주심하게, 또 주의하게,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허벅지 뒷근육이 우리 몸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통상 앞쪽에 있는 근육은 신경을 많이 쓰지만 뒤쪽에 있는 근육과 인대는 신경을 안 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체 성형이나 어떤 골격 근처의 근육 구조에 보면 허벅지 뒷근육이 짧아져서 허벅지 뒷근육이 뒤틀려서 그것이 골반과 또 척추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허벅지 뒷근육 늘리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허벅지 뒷근육 늘리기는 무릎 정도의 높이의 의자를 준비합니다. 먼저 한번 준비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쪽 다리를 의자에 올린 후 엉덩이를 빼줍니다. 이때 발을 몸쪽으로 세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책상에 앉을 때, 의자에 앉을 때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잖아요. 그때 엉덩이에 약간 굴곡이 있게 엉덩이 허리 부분이 약간 잘록하게 들어가도록 S라인이, 그러니까 C자 모양 커브가 생기도록 이렇게 허리를 세워줍니다. 세워주고 그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때 발을 몸 쪽으로 세운다는 말은 발바닥을 이렇게 양쪽으로 딱 대주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바른 자세로 쉽게 말하면 앉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팁을 드리면 다리를 올리고 엉덩이를 내리면서 가슴이 나오면서 허리에 굴곡이 생겨야 올바른 동작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허리 부분에 그 커브가 생기면서 상체를 앞으로 이렇게 내미는 겁니다. 상체를 이렇게 수그리는 게 아니라 상체를 앞으로 내면서 그 다음에 허리의 곡선, 뒤쪽으로 이렇게 뒤쪽 부분에 허리의 곡선이 생겨야 올바른 동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리를 올리기 전에 허리를 똑바로 세우시고 허리에 곡선이 있는 상태에서 가슴을 약간 앞으로 내면 허리에 곡선이 자동적으로 생기면서 상체가 이렇게 수직으로 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리를 올리는 겁니다. 왼쪽 다리든 오른쪽 다리 올려보면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체가 앞으로 수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이제 골반이 좀 틀어진 사람들은 골반을 바로 잡아주면서 엉덩이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동작인데 이거는 지금 이분은 왜 잘못됐냐면요. 이 뒷근육을 늘려주는 건 맞는데요. 허벅지 뒷근육 햄스트링을 늘려주는 건 맞는데 엉덩이를 내릴 때 그러니까 엉덩이를 내릴 때 허리를 굽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굽혀지면 안 돼요. 굽혀지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허리가 이렇게 상체가 가슴을 들어서 상체에 그 C자가 나오도록 그런 쪽으로 자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앞으로 엉덩이를 내릴 때 오른쪽 다리를 들고 그
허리를 쭉 펼 때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하게 이렇게 앞쪽으로 구정한 자세가 있어서 제대로 된 그 햄스트링 이 대둔근을 스트레칭 하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잘못된 동작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굽히면 운동 효과가 떨어져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자세로 스트레칭을 하면 이 골반에 오히려 더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세처럼 올바른 자세처럼 허리를 곧게 펴고 약간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상체를 앞으로 세우면 허리가 약간 들어가는데 그 자세에서 이 스트레칭 동작, 이 햄스트링 늘려주는 동작을 하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거 그 골반 틀어짐이라든지 골반 교정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강도를 높여준다면 상체의 그대로 이 상태에서 팔을 무릎을 잡는지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은 발끝을 잡게 되거나 양쪽을 잡아주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기능적 재활 운동의 대표적인 동작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때 이 허리를 구부려주면 안 된다는 거. 이 허리를 구부리면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가슴을 약간 앞쪽으로 낸다는 식으로 하면 운동 효과가 훨씬 높아지고요. 허리를 구부리면 운동 효과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반을 바르게 유지하면서 이 동작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흔히 보면 이렇게 골반이 좀 잘못된 사람들은 다리를 들어줄 때 이렇게 상체가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오른쪽 다리를 들어주는데 왼쪽으로 몸이 치우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골반을 바르게 유지한 상태에서 수평으로 바르게 유지한 상태에서 그 다리를 올려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골반이 틀어진 채 햄스트링, 뒷근육을 자극하면 이 골반이 더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엉덩이를 최대한 내려서 골반을 바르게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를 올려줘야 된다는 거. 지금 이 상태에서 약간 삐뚤은 자세,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자세로 이 다리를 올려주면 효과가 없고 또 올바른 자세로 골반 좌우축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다리를 올려주고 뒷근육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 요게 이제 골반과 우리가 대둔근, 이 엉덩이 부분의 근육을 이렇게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할 때 이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집에서 해보시면 이 골반이 틀어지거나 엉덩이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때 이제 설 때 가슴을 약간 앞으로 내면서 허리에 굴곡이 생기도록 해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피치히프 성형 운동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허벅지 뒷근육을 늘리는 것인데요. 한쪽당 10번씩 3세트 정도 진행합니다. 시간은 1분 정도. 1분 정도. 만약에 이게 이제 좀 벅차다 그러면 5세트 정도. 10번씩 해서 3세트 정도 해서 이거를 다시 10번씩 하지 말고 5번씩 해서 3세트 정도 절반으로 줄여주면 되겠는데 이 세트는 3세트 이상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쪽 당입니다. 왼쪽, 오른쪽.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왼쪽과 오른쪽 한쪽당 10번과 3세트 혹은 5번과 3세트를 진행할 때 분명히 왼쪽과 오른쪽에 차이가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때는 더 당기는 쪽을 예를 들어서 10번 하면 덜 당기는 쪽을 5번씩. 그래서 통증이 좀 오는 쪽은 10번, 통증이 덜 오는 쪽은 5번씩 해서 이 횟수와 세트를 조절해주면 훨씬 더 좌우 균형, 골반을 맞춰주는데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트와 횟수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팁을 드리면 심한 자극은 오히려 근육 수축을 유발하여 적당한 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너무 몸에 무리가 가거나 그러니까 이거 좀 너무 자극이 심한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자극. 그 자극의 기준이 뭐라 그랬죠? 자신의 어떤 최대 근력의 한 3분의 2, 75% 정도?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가 아니고 그거보다 약간 적은 횟수. 예를 들어 내가 한 10kg 정도 자극을 줬을 때 너무 못 견디겠다 그러면 한 7kg 정도의 자극만 주면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한 그런 적당한 강도의 그 골반 교정과 또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한 자극, 오히려 근육 수축을 유발해서 적당한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좋은데 그 적당한 강도는 뭐냐? 자신의 어떤 최대 근력 10이라고 봤을 때 그 중에 약 한 7 정도, 70% 정도로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반이 뒤로 누우면 짧아진 허벅지 뒷근육을 이완시키면 골반 교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골반이 뒤로 누우면서 짧아진 허벅지 뒷근육을 이완시키면서 이 골반이 교정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그 전방경사가 되었을 때 골반이 전방경사가 되었을 때 기울어지면서 뒤에 있는 그 허벅지 뒷근육이 짧아지는 겁니다. 이럴 때 지금 저 같은 이런 이런 스트레칭 운동과 이완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짧아진 그 앞으로 전방경사된 그 골반이 다시 뒤쪽으로 후방경사로 원래 위치로 찾아가면서 근육이 거의 같이 뒷받침되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반이 전방경사인지 후방경사인지 아니면 좌우 불균형이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동작을 하면서 왼발 오른발 동작 이 스트레칭 동작을 하면서 여러분 쉽게 확인도 할 수 있고요. 골반 교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심한 사람들이 이때 어깨 통증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선수들이 운동 손상 또 운동 상해를 더 가중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기본 원리를 잘 파악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올려주는 근육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엉덩이를 최대한 내리고 골반을 바른 자세로 유지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좌우축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발끝을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발끝을 눌러주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 눌러주면 안 되냐면요. 지금 이 성형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걷는 자세가 어떤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리를 이 발끝을 내리고 걷는 사람은 없어요. 무용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항상 걷는 자세로 그렇기 때문에 뒤꿈치를 대야 되고 그리고 다리를 쭉 펴줘야 되고 허리를 펴줘야 되고 이때 좌우 골반의 수평과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최대한 골반을 맞춰주면서 골반 성형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최대한 내리고 골반을 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꿈치를 최대한 당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한 자극을 느껴야 합니다. 이때 앞꿈치를 내리는 것보다 앞꿈치를 올리면 훨씬 더 자극이 오게 되는데 너무 또 지나친 자극은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적당한 자극을 주어서 이 햄스트링 뒷근육과 이 뒤쪽이 좀 당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꿈치를 최대한 당겨서 적당한 자극이라는 거예요. 뒷근육 이 햄스트링이 많이 당깁니다. 그것을 느껴야 돼요. 그게 당기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고요. 너무 지나친 자극, 너무 지나치게 당기면 약간 좀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당한 자극, 앞꿈치를 당긴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앞꿈치를 당겨서 걷는 자세를 유지하는 거, 그래야만 효과가 좋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등 스트레칭인데요. 등 스트레칭. 이 등 스트레칭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등 스트레칭.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척추 기립근, 우리가 이제 코어 근육이라는 그 척추 근육, 척추를 감싸주는 그 근육, 등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나 척추가 틀어질 경우에, 골반이 틀어질 경우에 이 근육도 같이 변형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 등 스트레칭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등 스트레칭 첫 번째. 다리를 골반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줍니다. 이때 수건을 감싸주고 엉덩이를 약간 뒤로 나갈 수 있도록 바른 자세, 약간 기마 자세라고 하죠. 말 타는 자세보다 약간 좀 더 위로 자세, 위자세로 해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면 됩니다. 지금 그림처럼.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다리 골반은 어깨 넓이로 벌리는데 무릎을 살짝 구부면 약간 기마 자세보다 약간 높은 자세. 그리고 일자 허리인 부분은 그 무릎을 꼭 굽혀야 허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허리를 뽀짝 세우고 하는 것보다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허리의 어떤 커브를 가슴을 앞으로 들어주고 허리 커브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때 그 양쪽의 손에다가 말씀드린 대로 수건을 장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건을 잡은 팔을 머리 위로 올리면서 호흡을 2번 한 뒤 내립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 허리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굴곡이 돼주고요. 무릎이 약간 구부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허리, 골반이 안 좋다고 그래서 그쪽 부위만 집중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등 스트레칭 하는 것처럼 골반과 등과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체 집결의 원리라고 하는데 모든 동작을 같이 하면 그러니까 허리도 어깨도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동작을 계속해서 진행해 주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능적 재활 운동이 이제 대표적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골반이 잘못됐다 그래서 어깨가 똑바른 게 아니고 골반이 잘못되게 되면 어깨나 등 근육이나 같이 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스트레칭 서서히 가다가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함께 같이 해는 운동을 해주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잡은 팔을 머리 위로 올릴 때 스트레칭 동작이죠. 이때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엉덩이가 살짝 뒤로 나오고 가슴을 들어주는 상체를 들어주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되면 등 스트레칭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등 쪽이 쭉 펴지는 그런 동작을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수건을 잡은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호흡을 2번 하는데 내리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팔을 위로 올릴 때 고개가 등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고개를 너무 쳐들면 안 되고 턱을 잡아당긴 상태에서 차려 자세를 유지하는 걸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골반과 등 쪽에 있는 자극을 더 확실하게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고개를 들면 등이 더 뒤로 제쳐질 수 있는 그런 그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 등 제쳐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리고 턱을 잡아당기면서 가슴을 앞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허리 부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C자 커브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고개를 뒤로 제쳐서 등을 넘기는 동작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을 위로 올릴 때 고개가 등 뒤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동작. 그러니까 고개를 너무 뒤로 제치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그 골반과 이 척추, 이 등 근육의 스트레칭 효과가 반감이 되기 때문에 일자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귀와 어깨와 엉덩이 포인트 이 세 가지 점을 바른 자세에 유지하면서 그리고 그 상태에서 팔을 뒤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 스트레칭 동작이 일종의. 이게 이제 하게 되면 골반에 문제가 있거나 허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 요 동작을 할 때 골반과 허리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는 강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들어올린 동작을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어깨나 골반과 이 등 근육에 어디가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등 스트레칭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시되 절대로 이렇게 핸드스프링 자세처럼 뒤로 이렇게 턱을 뒤로 제끼거나 돌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등 스트레칭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반 너비로 벌린 후에 무릎을 살짝 굽혀줍니다. 이때 이제 항상 여러분들 주의해야 할 게 이 골반과 엉덩이의 이 커브, 곡선을 잘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면 이 스쿼트 자세를 유지하면서 그런 그 어떤 그 이 기본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골반 너비 벌리면 무릎을 살짝 그림처럼 이렇게 그래야만 이게 제대로 된 이 엉덩이 그 대퇴근에 어떤 힘을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팔을 올린 후 호흡을 2번 하고 팔을 반 정도 또 반동도 2번 준 뒤 내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반동을 주면서 스쿼트 자세처럼 그리고 우리 저기 그 뭐죠? 역도 선수들이 하는 그 자세 있죠? 스쿼트 역도 선수들이 하는 그 용상과 인상 자세 그 중에서 이렇게 팔을 쭉 끌어 돌리는 그런 느낌으로 하면 이렇게 팔과 어깨가 쭉 펴지면서 그런 동작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10번씩 5세트. 좀 힘이 붙이는 분들은 한 3세트 정도로 줄여도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팔과 어깨와 이 상체가 일직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허리 라인이 이렇게 C자 모양이 돼서 상체가 앞으로 향해서 이 등 쪽에 커브 모양이 나오도록 해주는 것이
요게 핵심입니다. 요걸 이렇게 해서 쭉 펴주다 보면 어깨나 그리고 등이 확실히 스트레칭이 되고요. 특히 골반이 안 좋은 분들 이런 자세를 할 때 골반이 이렇게 안 좋은 쪽, 왼쪽이든 오른쪽이 좀 걸리는 느낌이 들고요.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드실 겁니다. 요거 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골반과 어깨.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쪽으로 동질 때는 이 견갑골이라고 하잖아요. 이 견갑골이 서로 이렇게, 예? 서로 이렇게 약간 그 닿는 느낌? 조여주는 느낌? 그 견갑골이 가운데 지점에서 힘이 뭉치는 그 자극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 화살표처럼 견갑골이 서로 이렇게 닿는 느낌이 되도록 뒤로 이렇게 최대한 스트레칭을 해줘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견갑골 뒤로 뒤동작을 할 때 그런 동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때 어깨나 골반이 틀어진 사람들 여기에서 어깨를 보면 이게 왼쪽 오른쪽 어깨가 견갑골의 위치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견갑골의 틀어짐을 어깨의 틀어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등 스트레칭에는 복직근 복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하는 건데 딱딱하게 굳은 복근과 허리 근육을 이완 골반의 원래 위치를 찾아주면서 척추의 굴곡을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복직근, 이 복근이 너무 또 딱딱해져 있고요. 앞으로 수축되어 있을 때는 이 뒷근육, 등 근육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직근을 풀어주고 또 복직근을 이완시켜주는 거, 허리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거, 스트레칭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보면 항상 이 골반의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등의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몸의 그 유연한 스트레칭은 어느 운동이라든지 가장 중요하고요. 골반을 받쳐주고 이어주는 그런 것들을 역할하는 게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굳어지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라든지 움직임이 부드러워지지 못한다는 걸 제가 벌써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어져 있다, 몸이 딱딱해져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신호이라는 거.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찾아왔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스트레칭과 이완 동작들을 우리가 철저히 익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장기화될 때 운동 손상과 운동 상해를 일으킬 수 있고요. 특별히 운동선수에는 이런 모습들이 자주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굳어져 있는지, 어디가 이완이 안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도 참 좋은 그 재활운동 치료, 운동이 되지 않을까, 기능적 재활운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추의 굴곡 만들기가 있는데요. 앉은 자세 요추 부위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앉은 자세도 이렇게 약간의 그러니까 구부러진 자세가 아니라 이렇게 C자 모양의 엉덩이와 요추 부분이 C자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바른 자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딱딱한 의자 한 지상에서 한 뭐 50cm, 50cm 정도 되는 이거는 딱딱한 의자에서 이런 식으로 요추 굴곡을 만들어 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허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말아지는 이 자세는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튀어나오게 되면 이 바른 자세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운동은 효과가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앉은 자세 최대한 요추 부위가 뒤로 나오지 않도록 아까처럼 저희 전 한번 볼까요? 이렇게 C자 모양이 나오도록 하고요. 이렇게 허리가 둥그렇게 말아지는 자세. 자, 이 자세가 아니라 이 자세로.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여러분들이 홍사 앉을 때 이런 자세를 많이 앉아 있는데 이런 자세를 이렇게 가슴을 앞으로 내거나 엉덩이 그 척추에 긴장을 주게 되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 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추의 굴곡을 정확히 만든 상태에서 이 뒷근육을 한번 당겨보세요. 요추의 굴곡을 만들면 뒷근육을 당기면 사실 이 요추의 C자를 만든 상태 뒷근육 들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잘 안 들어져요. 특히 이 골반이 틀어지거나 이 엉덩이 근육이 약한 사람들은 이게 들어지는 동작이 안 됩니다.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건 여기에 이 C자 커브를 유지한 상태의 다리를 들어 동립니다.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거. 그래서 앞선 자세로 유지한 채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허리가 풀어지면 이 커브가 풀어지면 이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C자 모양을 만든 상태 다리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세를 다리를 들어주면 별로 효과가 다리 들어올 때 요추 부위에 뒤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효과가 반감되고요. 제대로 된 이 햄스트링, 뒷근육, 이 허리, 이 등 근육을 스트레칭 하는데 좀 문제가 생깁니다. 딱 요추, 딱 허리 자세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추의 굴곡을 여기죠. 굴곡을 만들고 다리 뒷부분 햄스트링 근육을 유연해 주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굴곡을 만들고 다리를 들어주면서 햄스트링 뒷근육을 당겨주는 역할. 처음에 했던 동작과 비슷한 동작인데요. 앉아서 하게 되면 그만큼 골반과
이 요추의 중요한 이 요추 부분과 선추 부분에 자극을 더 많이 줄 수 있고요. 더 많은 이완이 잘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거 집에서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바른 자세, 바르지 않은 자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일자가 되는 자세에서 허리에 굴곡이 있고, 안 좋은 자세는 쭉 내려오지만 이렇게 허리가 둥그렇게 말아져 있는 자세. 이 자세는 이 뒷다리, 햄스트링이 좋은 효과, 스트레칭 효과가 되지만, 이 자세로는 요추의 굴곡도 안 만들어지고요. 결국 엉덩이와 골반에 이렇게 운동을 해도 큰 효과를 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커브가 나온 상태에 다리가 잘 안 들어집니다. 그쪽에 척추에 문제가 있는 사람, 골반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요추의 굴곡 만들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요추의 굴곡 만든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주게. 요추 굴곡을 만들어줘요.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죠. 그러면 이 굴곡을 만든 상태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리가 잘 안 올라가요. 이게 다리가 잘 안 올라갑니다. 정상적인 굴곡을 만들어 줬는데도 이 다리를 올리면 다리가 잘 안 들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가상 요추 굴곡을 만들어 줍니다. 임의대로. 그럴 때 다리를 이렇게 들면은요, 다리가 들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일자 허리, 햄스트링 근육이 짧아져서 다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지금 보면 다리가 덜덜덜 떨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뒷근육, 햄스트링 근육이 약해졌어요. 일자 허리가 돼서 햄스트링 근육이 약해져서 다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햄스트링을 잡아주고 다리 들려주는 이 스트레칭, 이 뒷근육을 늘려주는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집에서 해보시고, 제가 강의실에 있었으면 한번 다들 이렇게 실험을 해봤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은 모습, 또 오른쪽 골반과 왼쪽 골반의 어떤 그 평형과 스트레칭을 잘 감당할 수 있고요. 내가 왼쪽 골반과 오른쪽 골반, 또 오른쪽 엉덩이, 왼쪽 엉덩이에 균형이 맞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 요추 굴곡 만든 다음에 다리를 드는데요. 이때 다리를 들을 때 허리를 세워주면서 이 가상 요추의 커브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허리를 세워줍니다. 허리 세워주면 가슴을 앞으로 내주면 당연히 굴곡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다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요추의 굴곡이 잘 유지되고요. 다리를 드는 동작도 햄스트링 근육이 이완되면서 좋아지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세, 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다리를 들어주고, 이때 포인트, 발끝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발끝은 당겨주면서 위쪽으로, 자기 몸 쪽으로 당겨주면서 이 굴곡 만든 상태에 다리를 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해보시고 이제 확인을 해보면, 전에는 이렇게 약간 전방경사, 앞으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쏠려 있는 상태가 있었는데, 그리고 뒤에 이 엉덩이 근육도 거의 짧아진 상태인데, 후에 하면 마이너스 17에서 마이너스 6도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약간 이 후방에 있는 거 엉덩이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몇 분의 스트레칭을 했는데도 이런 자세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꾸준한 동작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자세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상체가, 그리고 하체가 앞으로 쏘여 있는 전방 경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그 바른 자세 봤을 때 이분은 바른 자세가 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귀와 어깨와 골반과 무릎과 복숭아뼈.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골반과 발목이 전체가 다 앞으로 약간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차 이런 자세를 좋아지게 되면 골반이 잡아지고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볼록하게 올라온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엉덩이 성형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엉덩이 성형된 게 아니라 골반이 자신의 위치를, 틀어진 골반이나 틀어진 그 햄스트링이, 짧아진 햄스트링이 자기 자리를 찾으면서 이게 원래대로 위치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점.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어떤 굴곡은 이런 모습들이 더 확연하게 들어와야 되고, 뒤에 이게 그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굴곡이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밋밋한 허리는, 밋밋한 엉덩이는 좋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꼭 비포 애프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등고선이라고 이제 정밀 사진을 찍어 보면, 하기 전에는 이렇게 완만했었는데 하고 난 다음에 그 엉덩이 성형, 그 다음에 햄스트링 동작, 의자에서 그 커브선을 만든 다음에 동작을 계속 반복해 주니까 이렇게 완만한 허리 곡선이 나오고요. 허리 곡선이 나오면서 이 엉덩이 부분이, 근육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커브가 완만했었는데, 이제 이 등 근육과 햄스트링 자극과 또 골반 교정,
그 라인 운동을 했더니 이렇게 완만한 커브가 생겼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거의 일자였던 그런 허리가 굴곡이 또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 통증과 이런 모습들에서 자연스러워질 수 있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통증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연스러운 커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허리선이 나올 때 그 통증도 사라지고 우리 몸매도 좋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처지고 납작해져서 거의 초록색이었던 그 엉덩이 부분이 굴곡이 생기면서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지금 굴곡이 생겼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여튼 지금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계속해서 제가 한 3강, 4강 동안에 계속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엉덩이, 골반, 이 척추, 이 세 가지는 정말 너무 중요하고 가장 그 우리 재활운동에서 그 운동손상 예방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 코어 근육이 모여있는 골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반을 바로 잡으면 어깨도, 다리도, 무릎도, 그리고 또 팔도 다 완만한 상태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앉아있는 자세부터 가슴을 당기고 커브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그리고 골반 성형운동, 스트레칭을 또 동작들, 지금 말씀드린 동작들을 연습해보고 여러분들 것으로 꼭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도 해보시기 전에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기 전에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어려운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보고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해보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꼭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노력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재활운동 무궁무진한 어떤 이 길인데요. 여기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 동안 운동손상 예방학 2020학년도에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동안 유튜버라든지 네이버 자료든 여러가지 그 자료들을 요즘에 가장 핫한 자료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과거 이론이나 이런 것들 과감하게 배제했고요. 여러분들 꼭 필요한 내용들만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한 학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13강도 늦게 올리게 됐는데 이해해 주시고 잘 보시고 과제 아직 안 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제를 속히 내주시고 오늘까지니까 꼭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0학년도 2학기 운동손상 예방학 여기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